시카고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쿡카운티가 7,100만 달러 규모의 소상공인을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연방정부의 미국 구조계획법으로 배당된 재원을 바탕으로 실시되는 근본 키우기 보조금 Source Grow Grant 프로그램은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소규모 사업체에게 $10,000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쿡카운티는 29일 프로그램의 발표에 앞서 게시한 공지글에서 $10,000의 보조금과 함께 1:1 비즈니스 어드바이징을 통해 소수계, 여성, 참전 유공자, LGBTQ, 장애인 등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육성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영향을 받은 숙박업, 식당,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은 이번 보조금에 우선 선정될 예정입니다. 쿡카운티에서 운영하는 직원 20명 이하 규모의 사업체는 프로그램의 웹사이트 쿡카운티 smallbiz.org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10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플로리다주의 초강력 허리케인 이안에 따른 피해가 속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안의 이동 경로에 오렌지 재배지가 집중되는 바람에 오렌지 주스 선물 가격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미 언론은 28일 오후 3시경 이안이 플로리다 서부 해안 포트마이어 인근의 섬 카요 코스타에 상륙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고 시속이 240km에 달하는 강풍을 동반한 이안은 4등급입니다. 해수면이 18피트까지 상승하고 200만 가구가 정전을 겪고 있으며 공항이 폐쇄되면서 최소 2,160편의 항공편이 결항하기도 했습니다. 허리케인 이안이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가 인상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기아 건강 영양회의에서 허리케인 핑계로 유가를 올리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유가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가 큰 플로리다주는 오렌지 나무의 녹화병으로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미 제약업체 바이오젠과 일본 제약업체 에자이가 개발한 치매 치료 신약의 효과가 일부 입증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차 임상시험에서 신약 투여 18개월 후 인지능력 감퇴가 27% 둔화됐다는 것입니다. 영국 가디언은 28일 알츠하이머병과 오랜 싸움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준 약물을 개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전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로 18세 이상인 1,795명이 신약 레카네밥을 1개월에 2번 투여받았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플라시보, 가짜약을 받은 환자보다 신약을 받은 쪽의 인지능력이 27% 덜 감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들은 펫 검사, 양전자 반출 단층 촬영 검사 결과 2.8%의 치매 환자에게서 뇌부종 관련 증세가 나타났고 0.7%에게선 뇌출혈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부작용은 면밀하게 감시하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 의료진의 설명입니다. 두 제약업체는 내년 3월까지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임상시험 자료를 연방식품의약국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알츠하이머병 치료 신약의 효과가 입증된 소식이 전해지자 바이오젠 주가는 40%가량 오르고 시가총액은 401억 달러로 붙었다고 미 언론은 전했습니다. 미 연준이 4번 연속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돼 가고 있습니다. 최근 연준은 9월 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 3번 연속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4차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전망입니다. 연준은 9월 FOMC 이후 연말 금리 목표를 4.5%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3.0에서 3.25%이므로 연말에 기준금리가 4.5%까지 가려면 앞으로 연준은 1.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더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준의 FOMC는 이제 11월과 12월 두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11월에는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마지막 12월 공개시장위원회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반스톤 지역에서 우편 배달을 하던 2명의 집배원이 하루 사이에 강도를 당해 동네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역 경찰에 의하면 강도들은 집배원으로부터 아파트나 콘도 단지의 마스터 열쇠를 훔쳐갔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강도 사건은 26일 오후 4시경 1600블락 멀로길에서 2명의 강도가 마스크를 한 채 집배원에게 접근해 권총을 겨누고 열쇠 꾸러미를 훔쳐 도주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7일 정오경 2400블락 나다니엘 길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도는 검은색 셔츠에 옅은색 바지를 입었으며 집배원으로부터 열쇠 꾸러미를 빼앗은 후 얼굴을 가격한 후 도주했습니다. 이 두 사건 지점은 1마일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에반스톤 해당 지역 주민들 중 아파트와 콘도미니엄에 거주하는 경우 우체국으로부터 배달되는 우편물 중 박스나 패키지의 분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에반스톤 경찰은 강도 사건과 관련해 847-866-5040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한인들의 연방 하원의원 후원 모임이 한창입니다. 25일 나일스 소재 한 식당에서 브래드 슈나이더 연방 제10지구 하원의원을 초청, 한인사회와의 연결고리를 계속 이어나가달라며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평통 시카고 협의회 이성배 회장, K보이스 손식 대표를 비롯해 오봉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 김미경 한인회 부이사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26일에는 샴버그 소재 일식당에서 4선에 도전하는 라자 크리스나무티 제8지구 연방하원의원의 선출을 위한 지지 행사도 아울러 개최됐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